이번 시간부터는요, 2019년 6월 15일 날 시행한 서울시 지방제 농업직후국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 책형은 A 책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첫 번째 하기 전에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한번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재배학계로는요, 유전성의 3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재배 환경성과 환경성에서는 10문제, 그리고 재배 기술에서는 7문제 그럽니다. 그리고 식용작물에서는 작물의 기초와 육종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표에서 8문제, 밭작물에서 12문제가 출제됐는데, 맹류는 5문제, 그리고 작곡류 3문제, 두류 2문제, 서류 2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제 경향을 한번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재배학개론도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다고 했는데, 우선 출제 분포를 보면은요, 공직 현장에 가서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식용작물 같은 경우에도 바로 공직 현장에 가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표편이라든지 밭작물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특히 밭작물에 가서는요, 맹류 중에도 중요한 밀에서 3문제, 포리 한 문제, 오밀 한 문제, 그리고 그렇게 출제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밀 트리트 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맹류에 해당하는 길이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서 실용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작곡류도 3문제인데 옥수수에서 2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1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소리죠. 두류도 2문제인데 콩이 1문제, 팥이 1문제, 그 외의 두류는 출제되지 않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서류도 고구마의 1문제, 감자의 1문제 그럽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 현장에 가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수험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것보다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반대로 말했죠. 옳은 것을 찾아라 이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는 문제는 지향을 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요, 한 문제 예문이 4개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4개 중에서 그 안의 내용을 전부 다 자세하니 알아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한 문제가 4문제가 되었다 이 소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소리는요, 제가 또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단답형 위주, 암기 위주 시험 문제는 지향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자세히 그리고 착실하니 공부를 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보다는요,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나왔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험 이제 준비는요,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공부했던 방향대로 단답식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잘 나온 문제는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니 출제가 되었을 때 내용
까지도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하고, 그리고 출제가 한 번도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요,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또 숙지를 가볍게 숙지라도 해놓고 가야 하는 그런 시험 준비가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은요, 수험생이 느끼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이 느껴질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부족했을 거라 하는 그런 느낌도 들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시험 문제는요, 주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서울시 유형 쪽에 문제가 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도 출제되고, 또한 지도사나 연구사에도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출제되었던가 정확하니 답은 보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시켜서 고득점을 알 수 있었을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점 만점을 기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험 준비가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저하고 공부했을 때 먼저 전체적으로 칠판에 쓰면서 요점 정리를 해나가면서요, 그리고 다시 책을 한번 교재를 보면서 그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 부분이 돌려지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해왔다면, 한마디로 말해 저 인망 쌍끌이 어선식으로 우리가 바로 수험 준비를 해 주셨다면요, 고득점을 하셨을 거랍니다. 시험 공부는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시험 경향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의해서 합격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갖다가 명심을 하시고, 또 앞으로 수험 준비도 계속해서 저와 같이 이론하고 또 문제풀이까지도 정확하게 열심히 해서 만점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평을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학 시험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과목 재배학. 재배학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1번에 보면은요, 재배와 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재배와 작물의 특질 그랬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쉽게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줬더라 이 소리입니다. 정답은요, 2번으로 주어져 있고, 참조는요, 페이지 그랬습니다. 3 내지 4쪽에 수록되어 있더라 이 소리죠. 재배와 작물의 특질 그럽니다. 재배와 작물의 특질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1번 봐볼까요? 재배는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며 유기생명체를 다룬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는 생명공학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토지 생산수단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 생산수단, 세 번째가 인력 노동력 수단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생산수단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공산본처럼 죽어있는 무생물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주기, 즉 파종부터 목적하는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랬답니다. 재배는 그랬답니다. 재배는 자연환경의 영향이 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우리 농업은요 분업적 그럽니다. 분업적 작업이라든지 생산관리를 위해서 분업적 생산이 어렵더라 이 소리입니다. 곤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요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 데는요 조립 라인 컨베이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도 바퀴를 갖다가 조립하는 사람은 바퀴만, 핸들을 조립하는 사람은 핸들만, 의자를 조립하는 사람은 의자만 조립을 하는 그런 분업적 생산이 가능하지만은요 우리 작물을 생산했을 때는요 한 사람이요 작물을 갖다가 파종을 하고 그리고 김도 매고 거기에 농약도 하고 그리고 수확도 모두 다 해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분업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모를 길러도 이양만 하고 1년 12달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12달 비료 살포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농약 살포만. 어떤 사람은요 바로 콤바인을 가지고 수확만 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업적 생산이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쉽다 그래가지고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작물은 일반 식물에 비해서 그럽니다.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재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식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낮아서 재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잡초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물은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발달시켰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물은 일종의 온종에 비해서 바로 기형식물이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작물과 사람과 관계에서는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작물을 잘 가꾸고 보살펴 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간에 필요한 물료를 갖다가 잘 가꾸고 보살펴 준 만큼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수확을 올릴 수 있게끔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 옳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을 보니까는요, 종자 번식 작물의 생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자 번식 그럽니다. 그러면은 유성생식 그러죠. 유성생식 방법에 그랬습니다. 설명으로 그랬습니다. 설명 그랬죠. 옳지 않는 것은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한 문제가 네 문제화 되어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정답은 거기에서 4번으로 기출했습니다. 그리고 참조는 페이지요 88쪽에 보면 03절에 나와 있는 생식밭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04절에 있는 유전밭들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시험 문제를 냈다. 자, 1번 봐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제2 감수 분열이 아니라 제1 감수 분열 그럽니다. 전기 때 그럽니다. 특히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그럽니다. 전기 때 언제요? 바로 그럽니다. 우리가 대압기 그럽니다. 대압기 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교차 그랬습니다. 태사기 때 교차가 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가 틀렸다고요? 제1감소 분열 여기가 틀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화분에는 그랬습니다. 화분에는 한 개의 그랬습니다. 화분간 세포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정세포가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개의 정세포가 있다 그럽니다. 여기가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럽니다. 종자 배유에서 그랬습니다. 유성 유전자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그랬습니다. 메타크세니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크세니아 현상으로 바꿔야겠지요. 그러면은 크세니아 현상은요, 부개의 꽃가루 정액관계가 모개의 극핵 두 개보다 우성으로 작용하여 바로 처리 당대에 무엇이 나타난다? 꽃가루 직감이 나타난다. 어디에서? 배젖 형질에 나타나는 것을 바로 수정에 직접 관여하는 배젖 형질에 나타난 것을 크세니아라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메타크세니아는요, 수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모체의 일부가 즉 과육에서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 나타나면은요 메타크세니아라 그랬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니까 아포믹6 무수정 종자 그랬습니다. 아포믹6는 그랬습니다. 수정되지 않는, 그래서 수정되지 않는 난세포가 또는 수정되지 않는 어떤 것이 그랬습니다. 발육을 하여 생긴 종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유전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곧바로 신품종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4번이 정확하니 답으로 나옵니다. 봐보세요. 옳은 것하고 옳지 않는 것하고 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바로 수험생이 느끼는 변별력을 느끼는, 그리고 시험을 보는 압박감은 훨씬 더 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서울시의 특징, 앞으로 시험 문제는 이런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될 거라 거기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